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31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SKT 사건으로 인해서 구독이나 그리고 알림 설정이 해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내 구독과 그리고 알림 설정이 잘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구독과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속보로 리플과 LCC의 소송 관련해서 토레스 판사의 기각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리플과 LCC가 어떤 절차를 방법으로 삼아서 토레스 판사에게 판결문 수정 요청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기각이 된 이후에 리플과 LCC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더해서 제 개인적인 전략적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레시 판사의 LCC 판결 수정문 요청에 대한 기각 결과에 대해서 XRP 투자자 분들 중에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토레시 판사가 기각의 주요한 이유를 절차적 하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플과 LCC의 변호사들이 절차적인 것 하나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했나라는 비판인데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모건 변호사는 리플과 LCC가 가장 빠른 해결의 길을 택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빌모건 변호사에 의해서 리플과 LCC가 선택한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기각된 상황에서 리플과 LCC는 어떤 방법을 마련할 예정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모건 변호사는 5월 8일 합의 최종 단계를 위한 첫 번째 절차로서 룰 62.1에 따라서 명시적 판결을 토레스 판사에게 LCC가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시적 판결 요청이라 함은 리플과 LCC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토레스 판사에게 판결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 그러니까 명시적 요청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명시적 판결이 받아들여지면 두 번째로 LCC와 리플은 미국 제2항소법원에 가서 토레스 판사에게 한정적으로 관할권을 위임하는 요청을 제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할권이 반환되면 세 번째, 양측은 토레스 판사에게 금지 명령 해제 및 벌금 감소를 위한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제출하면서 이후 항소법원에 LCC 항소와 리플의 교차 항소를 기각하도록 요청해서 소송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토레스 판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미 기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절차들은 다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토레스 판사가 기각한 이유는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소송은 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본인에게 관할권이 없고 또 관할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왜 판결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즉 공익의 이유가 없는 한 기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과 LCC는 이제는 토레스 판사에게 절차적으로 올바른 공동 요청서를 제출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빌모건 변호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존 디든 변호사의 경우에는 공동 요청서에 들어갈 내용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것을 양 당사자가 모두 인정함으로써 공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하고, 또한 의회에서 지금 통과되고 있지는 않으나 계류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을 인용하는 전략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절차, 즉 리플과 LCC가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받아내기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달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그것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솔직히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리플과 LCC의 소송이 종료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호재든지 약재든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한적일 겁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텐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리플의 미국 내에서의 사업이라든가 XRP 현물 ETF 승인 일정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리플과 SEC가 합의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둘 다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리플의 XRP 현물 ETF를 그냥 빠르게 승인해 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즉 미국 SEC가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승인해 주는 것은 XRP 자체를 기초자산으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XRP 현물 ETF 출시가 시장의 공익에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SEC가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면 XRP 현물 ETF 승인을 앞당김으로써 토레스 판사에게 XRP에 대한 판결문을 수정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미국 내 리플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미국 내 기관 대상 XRP 판매를 금지시켰으나 지금 양 당사자는 항소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리플이 미국 내에서 기관 대상 XRP 판매 사업을 열어준다면 그것이 그 자체로 공익에 해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명분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토레스 판사에게 그 명분을 제시하는 좋은 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현재 계류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률을 인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플과 SEC가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5월 19일 상원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재표결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추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소식 들으셨겠지만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한 이유로서 정부 부채 증가를 지목했기 때문인데요. 무디스의 미국에 대한 국가신용 등급은 미국의 재정에 대한 우려를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올 8월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다다르게 되고 또 부채 상향이 또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와 동시에 부채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해결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부채 상향 이후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오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금리 인하, 그리고 돈을 빌려오는 곳을 마련하는 것일 겁니다. 돈을 빌려오는 곳은 암호화폐 관련해서만 말하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코인 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암호화폐 리더십을 가지고 오기 위한 명목적인 이유도 있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라는 이유도 이러한 실질적인 이유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